안녕하세요. 사는 게요스레 호스트 수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진짜 그 12월만큼 빠르게 가는 달이 있다면 1월인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하고 1월은 정말 뭘 했는지도 모르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여러분 우리가 1월의 중순을 지나고 있어요. 근데 저 분명히 1월 초 됐을 때는 진짜 2026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랬거든요. 근데 벌써 좀 많이 의욕이 꺾였다. 요즘 좀 대충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저는 위키드 소설을 읽었는데요. 제가 그 최근에 나온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소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뮤지컬과 영화와는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완전 정치 소설로 읽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책이어가지고 완전히 빠져서 읽고 있는데, 그리고 특히 이제 저처럼 위키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인공 엘파바를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영주의 딸로 나오잖아요. 근데 소설에서는 유일교 목사의 딸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즈라는 세계관 안에서 정치와 종교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와 어떤 구성과 디테일이 다른지 살펴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근데 뭐 요새 그러니까 저는 계속 몇 시간 동안 막 책만 읽고 있는데, 그러고 나면은 약간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허구한 날 앉아서 운동도 안 하고 맨날 책만 읽고 있는 게 맞나? 네. 뭐 책뿐만 아니라 뭐 쇼츠나 릴스, 뭐 요즘은 완전히 그냥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그냥 영상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죠, 뭐. 네. 오늘 주제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무례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렇게 제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무례한 사람들로 인해 제법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공동체에서 좀 무례함을 많이 경험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특정 공동체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려고 이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서 절대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제 경험을, 아주 사소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냥 이 일에서 제가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교회에 갔더니 어르신들이 막 저 보니까 얼마나 반가우시겠어요. 저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내 수진이 남자 언제 데려오냐고, 막 결혼해야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 반가워하시는 이 정말 마음 정말 너무 감사했지만 동시에 진심으로 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을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말자, 혹은 이거를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자라고 굉장히 많은 다짐을 하고 또 기도까지도 하는데 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 깊이 이렇게 약간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 세상에는 뭐 결혼이라는 제도에 호감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요. 근데 저는 크게 호감을 못 느끼고 이제 뭐 조금은 불호에 가까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호불호의 영역이고 또 선택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 사람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듯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모습을 보면은 사실상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미디어에서 좀 그런 말은 되도록은 하지 않는 게 미덕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네, 그런 이제 특정 가치관을 이렇게 강요하는 모습을 보면은 사실상 이제 현대인의 미덕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소 조금 교양이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거는 애교에 불과하죠. 굉장히 사소한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상 이런 정도의 무례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정도의 어떤 정말 다양한 형태의 무례를 경험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무례를 또 범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해서 좀 상처를 받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례라는 개념 안에는 이제 폭력이 잠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무례라는 이 단어를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한자어 무례는 뜯어보면 없을부, 예도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예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더 무섭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쁜 의도를 갖고 접근을 하면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쁜 의도가 없는데 다만 예의가 결여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자신을 충분히 방어할 수가 없죠. 예는 단순히 공손함이나 인사가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예란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관계의 거리와 질서를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마찰 없이 작동하게 하는 완충제예요. 그런데 이 예가 사라지면 관계는 바로 충돌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정의에서는 무례는 남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말이나 행동이 버릇없고 거칠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죠. 그래서 여기에서 존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례는 존중에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의어를 보면은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이 무례의 유의어는 버릇없다, 불손하다, 무신경하다, 건방지다, 그리고 폭력적이다. 네, 여기서 폭력이 나오죠. 그래서 인간관계 안에 예가 없으면 충돌과 폭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예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말로 하면 이제 존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존중의 결여는 관계를 파괴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쯤 또 우리가 작품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우리가 좀 사전적인 이제 좀 개념어를 분석을 했다면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실제로 실험하고 예술로 보여준 작가가 있습니다. 저는 그 무례라는 개념을 생각했을 때 바로 이 작품이 떠올랐는데요. 바로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리듬 제로입니다. 제가 매번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작가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살짝 절어요. 발음이 어려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이해 부탁드리고. 네, 그래서 우리 선배님 좀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선배님은 퍼포먼스 아트의 데모라고 불리는 대작가인데요. 또 일대기를 언급하지 않으면 우리 선배님께서 조금 아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살짝 언급하고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선배님은 1946년 옛 유고슬라비아, 현재는 세르비아죠. 네,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요,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였고 엄격한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규율과 통제가 일상이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의 규칙 아래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 10시 통금이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7, 80년대에는 국가에서 통금을 만들어서 시민을 통제했는데요. 이렇게 작가님의 배경을 생각해 보니까 통제라는 것이 한 사회와 한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나중에 우리 사는 게 예술에서 한번 다뤄봐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리나 선배님께서는요, 회화나 조각 대신에 자기 몸을 매체로 선택해서 예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 여러 실험적인 작품이 대중에게도 큰 감동과 울림을 줬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대가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작품 중에서도 오늘 볼 작품은 리듬 제로인데요. 리듬이라는 제목의 연작 중 0번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은 1974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진행된 퍼포먼스 작업입니다. 네, 우리 선배님은 이 자리에서 자신을 하나의 오브제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관객에게 말해요. 여기 놓인 물건으로 나에게 무엇이든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테이블 위에 뭐가 있었냐? 꽃과 깃털처럼 굉장히 이제 부드러운 물건부터 칼과 총알처럼 위험한 물건까지 총 72개의 물건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네, 중요한 점은 이 퍼포먼스 동안 작가는 어떤 반응도 하지 않겠다라고 관객과 약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항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도망치지도 않겠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관객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머리를 만지고, 그러니까 그 작가의 머리를 만지고, 뭐 이렇게 뭐 팔 하나를 이렇게 든다던가, 이런 자세를 좀 바꾸는 정도? 그리고 뭐 사진 찍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행동이 점점 거칠어집니다. 관객들은 이 작가의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아주 위험한 이런 선택들이 이어져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무서운 점은 관객이 특별히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관객들은 모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만 그냥 그러니까 그 관객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작품이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막 옷을 막 벗기고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허락 받은 거니까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자리에서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 리듬 제로는 사람이 언제 무례해지는지를 묻는 작품입니다. 상대가 반응하지 않을 때, 그리고 상대의 경계가 사라졌을 때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거를 묻는 작품이에요. 6시간이 지나서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다시 이제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많은 관객들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그냥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가님이 움직이고 살아있는 인간임을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마리나 선배님이 이 작품을 마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던 사람들이 본인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자기 눈도 못 쳐다보더라.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거기에 있었던 관객 중 한 명이라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제가 그 테이블에 놓여있던 72개의 물건 중에 총과 총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한 관객이 마리나 선배님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말리는 관객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말리는 사람도 있고 아주 난장판이었다고 해요. 근데 아마 저는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행동하거나 혹은 공격적인 사람을 말리거나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 그냥 되게 구경꾼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좀 그냥 구경하는 사람? 그냥 관망하는 사람으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좀 이런 걸 깨달았는데요. 어쩌면 무례는 침묵에서 자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무례를 범하는 이유는 상대가 인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대하는 상대가 인간이 아니라 마치 물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이걸 대상화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마리나 선배님을 막 막대하고 뭐 무례를 범하기 시작한 순간을 살펴보면 관객이 이 마리나 작가를 인간이 아닌 사물로 인지했을 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 그거를 표현하지 않으면 무례는 다른 무례를 낳고 그거는 결국 폭력이 된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무례함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그 무례한 그 상황을 겪었을 때 내가 바로 뭔가를 대처하는 것이 되게 쉽지 않다는 거를. 그래서 되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리듬 제로에서 한번 그러니까 좀 아이디어를 얻어볼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마리나 선배님의 인터뷰 하신 내용처럼 마리나 선배가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더라 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살아있는 인간이야라는 표현만으로도 어쩌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결혼 언제 할 거야? 남자 언제 데려올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하는 어르신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막 구구절절하게 나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것이 왜 개인의 선택의 영역인지를 설득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뭐 저를 생각하시는 말씀 감사하지만 그저 저는 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한 명의 인간이고요. 그런 제 삶을 부디 존중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예.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러니까 어디에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존중해 주세요라는 말을 제가 실제로 입 밖에 꺼내는 거죠. 저를 존중해 주세요. 근데 사실 이 말만큼 강력한 말이 없거든요. 근데 와중에 또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분명히. 존중할 만해야 존중하지. 예,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예. 분명히 네, 이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존중해달라는 말까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도 분명히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그것은 폭력이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폭력입니다. 라고 정말 입을 벌려 말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개그맨들 유튜브 들어가 보면은, 와, 진짜 악플이 정말 많거든요. 진짜 놀라요. 근데 저는 이 악플의 본질이 연예인을 사람이 아닌 물건이나 사물로 여기는 태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악플들 보잖아요. 저 거의 그냥 선풀 달기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냥 저는 딱 그렇게 딱 워딩 정확히 폭력입니다 라고 달아요. 지금 쓰신 말은 폭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폭력이에요. 사람은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가장 먼저 내가 타인을 존중해야죠. 사실상 오늘 에피소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건 것 같아요. 혹시 내가 무례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이 주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지금 묻는 질문이에요. 나는 타인을 사람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사실상 내가 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예를 갖춘다면 타인에게 무례를 범하는 일도 줄어들 수 있겠죠. 결국 타인에게 하는 행위는 마치 거울과도 같아서 나를 대하는 태도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하면서 오늘의 에피소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저는 다소 무기력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뭐 물론 호르몬 때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날이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요즘 영하 10도 아세요? 네, 날씨가 영하 1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인데 막 괜히 벌써 막 열정이 다 식은 것 같고 막 다 꺾인 것 같고 막 괜히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해요. 뭐 열정 만렙이신 분들은 정말 지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벌써 꺾인 듯한 느낌이 든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저도 맨날 그냥 방구석에서 하루 종일 만화책 읽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시죠? 괜찮아요. 이런 시간 필요합니다. 뭐 저는 그냥 왕좌의 게임 덕후여서요. 그 피날레 이후로 매해 한 번씩 정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왕좌의 게임이 2019년에 끝났으니까 여지껏 제가 한 대여섯 번 정도 이제 반복해서 본 것 같은데요. 참고로 8시즌까지 있는 아주 대작, 아주 긴 호흡의 드라마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마지막 에피소드를 또 마무리했어요. 네, 이렇게 나만의 어떤 좀 이런 행위를 만들어 놓는 거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무 쓸모도 없는 일이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종의. 이 세상은 모두 쓸모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 혼자 반대로 걷는 느낌? 괜히 반항적이야. 아, 괜히 짜릿해.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뭐 왕자의 게임 N차 관람이 저에게 그런 어떤 행위라면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일종의 반항적인 행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사유를 늘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